기운 내셔야 합니다. 병원에 금방 도착할 거예요. 기운 내세요. 청소부 노인은 갑자기 쓰러진 여성을 들쳐업고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불안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지연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드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버스가 서고 떠나는 소리가 반복되었고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기계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돌보기 시작한 노모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며 그녀의 하루는 늘 긴장 속에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싱크대 위에 놓인 노모의 약 봉투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약봉지를 확인하며 오늘은 어떻게 컨디션이 괜찮으실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의 삶은 노모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크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안정적이지 않은 처지였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그녀는 달력 위에 표시된 병원 진료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그만 메모지에는 병원비 계산과 생활비가 적혀 있었고 그녀의 펜 끝은 오래 머물며 선을 긋듯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서 천천히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물컵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모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한번 바라보고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늘 지연의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쇠약해지는 부모를 지켜보는 일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무게였지만 그녀에게는 특히 더 버거운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지연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응답했지만 지연은 오래된 피곤함이 묻어있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오늘도 반복될 일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광고 회사의 사무보조 업무는 보람보다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청소부 박노인이 걸레를 짜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수는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란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연은 늘 그에게서 고단함 속의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급하게 뛰어가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작고 단순하다 해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약이 또 연장될까? 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연장일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연은 도시락을 열어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거리 풍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마음속에 오래 눌러두었던 근심이 더 크게 드리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낯익은 병원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노모가 급히 진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생각이 멈추었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도 지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모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일상에 균열을 가져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부터 무언가 크게 변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챙겨 급히 회사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불안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노모가 갑자기 위급해졌다는 소식은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심장을 쥐어짜듯 눌렀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어 가방끈을 잡으며 조용히 제발 별일 아니기를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병원 도착과 동시에 안내 데스크로 뛰어간 지연은 노모의 상태를 급히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노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며 시키는 대로 빠르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접수 창구에 적힌 의료비 예상 금액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액은 그녀가 평소 대비해 두었던 금액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카드 지갑을 열어봤지만 남은 잔액은 현실을 더욱 차갑게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지만 절차상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연은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이렇게 큰일이 생길 줄은 하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고개를 돌린 지연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비 한편에 서 있던 사람은 회사 청소부 박노인이었습니다. 평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일하던 모습과 달리 그는 지금만큼은 지연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마음에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요. 그러나 박노인은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사정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접수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천천히 지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절차 진행하셔도 될 겁니다. 박노인의 말에 지연은 의아함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박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급할 때는 서로 돕는 거죠.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노모의 병원비를 위해
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던 그녀에게 이 상황은 낯설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 따뜻함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일이잖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말 한마디는 마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 지연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버텨온 지난 세월이 떠올랐고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낯선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어딘가 불편한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박노인이 왜 이토록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노모가 응급실에서 나와 검사실로 옮겨지고 있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따라가며 박노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어떻게든 보답할게요. 그러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은 급히 그쪽으로 뛰어갔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박노인은 이미 로비 문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문득 그의 목덜미에 보였던 붉은 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남편이 말했던 우리 집안 남자들만 가진 특징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흔들었지만 미묘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노인이 남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은 터무니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가 여러 번 왔는지 물었지만 지연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늘 그랬듯 차갑고 무심했으며 지연은 그 무심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지연은 잠시 복도를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모의 위급 상황, 갑작스러운 의료비, 그리고 박노인의 예기치 못한 도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오며 지연의 일상은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조용하던 삶의 균열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연은 노모의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차가운 느낌을 더했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콧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쥔 채 불안한 시선을 바닥에 두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이 내밀었던 도움, 그의 목덜미에 보였던 붉은 점, 그리고 남편이 남겨둔 말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며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게 아닐 거야 하고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간호사 2명이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아까 치매센터 쪽에서 문의하던 그 어르신 있잖아. 보호자도 없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지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고 문득 박노인이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에게 문의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그의 초조한 표정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잠시 후 노모가 검사실 밖으로 이동 침대에 누워 나온다는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급히 뛰어가며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노모는 여전히 의식이 흐렸고 지연은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점점 자리 잡아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로비 한쪽에서 박노인이 창가를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아까 정말 감사했어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병원에 지인이 있으신가요? 박노인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게 좀 있어서요. 그의 대답은 애매했고 지연은 그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말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는 것이 예의가 아닐 것 같아 입술을 깨문 채 망설였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목덜미가 살짝 드러났고 붉은 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느낀 듯 박노인은 반사적으로 셔츠 깃을 고쳐 세웠습니다. 순간 지연의 심장이 크게 뛰며 온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과거 술자리에서 툭 던지듯 이야기했던 우리 집안 남자들은 목덜미에 붉은 점이 있지라는 말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박노인은 시선을 피한 채 로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기색은 잠시였지만 깊고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본 감정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고독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혹시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은 그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도움을 줬는지, 왜 자신을 피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지. 지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가 자신을 멀리하려는 기색을 느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지연은 마음 한편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면 이렇게 깊게 신경 쓰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회사 청소부 이상으로 보였고 노모를 업고 달리던 그의 절박한 모습은 지연의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로비 가운데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지연은 코트를 여미며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알 수 없는 예감이 자꾸만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박노인과의 짧은 만남들이 하나둘 모여 어떤 큰 진실을 향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답을 주지 않았지만 지연의 삶을 앞으로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느꼈던 이 작은 의심이 머지않아 모든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병원을 나선 지연은 곧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노모의 상태는 안정되어 간다고 들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일렁이는 도로를 보고 있자니 머릿속 생각들이 더 크게 소용돌이쳤습니다. 박노인이 남긴 말과 행동, 그리고 사라질 때의 그 복잡한 표정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어두운 거실불을 켜며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노모의 빈 방 문틈에서 희미한 약 냄새가 새어나왔고 그 냄새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조용히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바라보던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 건네준 가족관계 서류가 아직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펼쳐보지 않았을 서류였지만 오늘은 유독 그 문서가 그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서류철을 열어 남편의 가족사항이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부칠란에는 사망 또는 실종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며 오래전 남편이 술자리에서 힘겹게 꺼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고 지연 역시 그저 아픈 과거라 생각하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지금은 하나의 실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의 목덜미에 보인 붉은 점,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그 특징, 그리고 그가 보였던 묘한 태도. 지연의 손끝이 슬며시 떨리며 서류를 쥐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생각만으로는 답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계속 전화가 와서 미팅 중에 곤란했어.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은 피곤한 듯 말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 사람은 그냥 없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지연은 남편의 목소리 속에서 묘한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를 건드린 사람처럼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그만해. 더 말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은 멍한 눈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과한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박노인의 조용하지만 깊은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애써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해묵은 이야기를 풀지 않는 한 어떤 평온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결심한 듯 일어나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열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검사업체의 페이지를 열어 신청서를 천천히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버스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도시의 밤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에서 고요히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문득 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삶 속에서 묻어버렸던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느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던진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변화는 이미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그녀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잠들어 있지 않았고 지연은 거대한 진실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쪽에서 일렁이며 희미한 빛을 올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책상 위의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오래된 기록들이 이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풀어야 할 이야기의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충격과 마주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노모는 안정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회사로 향하며 어제 신청한 DNA 검사에 대한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 했지만 그 며칠조차 버티기 어려울 만큼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명 확신할 수 없는 진실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녀는 처음 실감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평소 아침이면 조용히 청소를 하던 박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 직원들이 로비 곳곳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경비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박노인 말입니다. 아침에 회장실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제지당했어요.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강하게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서성이요? 무슨 이유로요? 경비원은 난처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요즘 경비가 강화되기도 했고 더 물어보기도 어려운 분위기라서요. 지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박노인이 회사 최고층 회장실 근처까지 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지연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저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직원 몇 명 사이로 박노인이 보였습니다. 경비에게 붙들린 듯 양팔이 가볍게 제지된 상태였지만 그 표정은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박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연 씨 여기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려 했지만 경비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직원 아니신가요? 회장실 근처에 접근하셨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경비를 향해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이분 제 어머니를 도와주신 은인이에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듯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인이라고요? 지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경비원은 박노인의 팔을 잡고 있던 힘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지자 박노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회장실 근처까지 가신 거예요? 박노인은 시선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죠. 그 대답은 지연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팔을 잡고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남편과 관련된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DNA 검사 결과 안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줄 몰랐고 막상 마주하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전화 화면을 힐끔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결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말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고 검사 결과가 뜨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친자 가능성 99.8%. 지연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주변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녀를 붙잡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저씨는 남편이.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슬픔이 깃든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은 완벽하게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병세, 남편의 차가운 태도, 박노인이 보여준 묘한 시선과 행동들,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연은 회사 뒤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확인한 DNA 검사 결과가 계속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친자 가능성 99.8%.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해도 가슴이 답답했고 눈가에는 금세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박노인은 그녀 앞에서 작은 거리를 두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지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남편의 얼굴, 남편이 말하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오늘 목격한 박노인의 붉은 점이 쉼없이 뒤섞여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그 사람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혀끝에서 힘겹게 끌려 나온 듯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을 그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연은 눈가가 붉어진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변명이나 부탁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품어왔던 죄책감이 흘러나오는 듯 조용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박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오래된 상처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가족까지 위험해질까 두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 말은 슬프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그녀의 남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갔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늘 복잡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벤치 등받이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을 버리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그의 고백은 예상보다 더 깊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돌아오려 하시는 거죠? 그 질문에 박노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돌아오려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슬펐고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묻어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는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무뚝뚝함과 불편한 침묵 속에는 이야기되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자랐던 세월, 그리고 말하지 못해 짓눌렸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저씨,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그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저를 용서할까요? 그 질문은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곧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든 하지 않든 진실을 마주하는 게 먼저예요. 박노인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정적인 각오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도망 끝에서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요. 남편을 만납시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그들 사이에서 구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박노인은 그 낙엽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오랜 어둠 속에서 벗어난 듯한 시선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느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은 두려움과 동시에 치유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그 말은 바람 속에 묻혔지만 앞으로 이어질 변화의 서막이 되어 그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회사 건물 앞 도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주해야만 한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직전의 사람처럼 두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 로비는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저 하나의 장면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직원들이 나왔고 곧 남편도 그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은 떨리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박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긴 시간 쌓인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마음이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남편인 윤호가 로비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고 주변의 시선에는 무심했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에 숨을 삼켰습니다. 윤호의 발걸음이 바깥으로 다가올수록 그녀의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윤호가 로비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지연은 조용히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윤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를 향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바빠.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그의 차가운 반응에도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윤호의 시선이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 조용히 서 있는 박노인을 발견한 순간 윤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한 듯 찡그린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그 말이 낮게 흘러나오자 박노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윤호야. 박노인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윤호는 순간 뒤로 물러서듯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손끝은 힘을 잃은 듯 처졌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이름 쉽게 부르지 마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 휘감긴 상처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자격 없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건데요? 왜 그때 떠났어요? 그의 질문은 날카롭게 뱉어졌지만 그 속엔 아이처럼 떨리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윤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요. 그 말은 공기 속에서 길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윤호의 표정에서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버린 거잖아요. 말은 차갑게 나왔지만 목소리에는 금이 간 듯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버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윤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 불렸던 사람, 버려졌다고 믿어온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만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에서 천천히 분노가 사라지고 이해하기 힘든 감정들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인의 떨리는 숨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하다 윤호야. 그 말에 윤호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 눈빛 안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가 마주한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세 사람 사이를 조용히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삶을 뒤흔든 마지막 대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박노인, 그리고 굳어버린 윤호. 몇 초간의 침묵이 길게 늘어지며 로비의 소음은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손을 움켜쥐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윤호에게 평생을 뒤흔들 선택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호는 눈을 내리깔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 씨 이제 그만 피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그 말은 분노보다는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늦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기 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 묵힌 돌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윤호는 눈을 감으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윤호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윤호는 천천히 숨을 내쉰 뒤 박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멀리서 쏟아졌지만 이제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만이 공기 속에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박노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들지 못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을 아래로 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로 베인 상처를 꿰매듯 깊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간은 긴 세월의 공백을 메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노모가 퇴원하는 날, 지연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모와 함께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노모는 그를 보며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뜻밖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고맙소. 박노인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호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씩 풀리는 매듭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처음으로 함께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경직된 손으로 수저를 들었고 윤호는 말없이 국을 퍼 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의 어색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조용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지연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그 말은 바람 속으로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지연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관계도 진실을 마주하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어짐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말을 걸었고 작은 인사를 나누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순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조용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그 말과 함께 하나의 가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